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 특히 관심이 집중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 이른바 김부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우튀김 갑질 사건 다들 아시죠? 이 사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후에도 역시 배달앱에 대한 악의적인 이용자 그리고 별점 리뷰 제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배달앱들도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죠.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로 이어갑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GTX-D 노선, 이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역까지만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예, GTX라는 게 Great Train Express, 그러니까 초고속 광역철도입니다. 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상으로부터 약 10m 정도의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표면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런데 이 GTX는 약 50m에서 100m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동 속도도 현재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하철은 속도가 약 40km, 50km 평균 속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GTX는 평균 100km, 그리고 빠르면 200k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거의 KTX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KTX를 땅속에 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철도혁명인 동시에 이동수단의 단군 이래 최대 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5년 단위로 한 번씩 확정을 해서 앞으로의 10년 계획치를 이제 먼저 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이번에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에 지을 철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GTX가 지금 A 노선은 지금 철도가 공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B 노선, C 노선 내후년 이제 공식적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철도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0년간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것은 역시 속칭 김부선으로 알려져 있는 그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알려져 있는 이제 GTX-D 노선인데요. 원래 이 GTX-D 노선은 경기도 측에서는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관통을 해서 삼성역을 지나서 경기도 동부인 하남까지 연결하는 그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저거네요. 그런데 경기도가 GTX의 확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예산상의 문제, 또 경제성의 문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거기에 GTX를 깔고 부천서부터는 자동 환승을 해서 거기서 B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금 최종 안을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천 특히 김포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쪽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도 해주고 싶고 하고 싶지만은 예산이 부족하다. 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GTX-D를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오는 데서 일단은 끊고 대신에 이제 거기서부터 앞으로 사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부천서 갈아타지 않고 여의도 용산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또 이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현재 지하철 5호선을 검단 김포까지 연결하는 그런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김포에 살고 계신 분들 많이 섭섭하고 화도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김포에서 다시 쭉 오다가 다른 노선과 합쳐서 용산이나 여의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시간은 그래도 확실히 줄긴 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약 22분, 또 용산까지는 25분에 주파할 수가 있는데요. 저거는 지금 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B 노선을 만들 때 그 대목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 확정 이건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부천서 김포까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부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부선이다 이 정도다 이렇게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군요. 근데 이렇게 GTX 노선이 공개가 될 때마다 이제 수도권을 지나는 그 철도니까요. 그 주변엔 땅값 당연히 오르겠는데 이래서 투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집금 집값에 그 변수가 되는 집값을 좌우지하는 몇 가지 요소,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뭐 풍광 이런 게 있지만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접근성, 이 교통 문제가 역세권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세권, 초역세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걸어서 정도로 3분 말이는데 기차는 막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기차 부근에 또 빨리 갈 수 있다면 경기도까지를 2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다면 경기도에서 강남까지 20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초고속 열차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를 놓고 보면 최근에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훨씬 더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했을 때는 경기도 쪽에서의 경제적 메리트가 조금 더 클 수가 있겠죠.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왔을 때 경제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도 7억을 돌파한 최근 1년치만 해도 30% 이상 올랐어요. 서울이 한 20%, 국민은행 KB 통계입니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GTX가 결국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완화시키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을 또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GTX라든지 교통 노선과 신도시 건설을 연계했더라면 앞으로도 이제 좀 연계해서 GTX를 놓는 노선을 결정하기 전에 그 위에 신도시부터 먼저 결정하면 정부가 보다 싼 가격으로 신도시도 만들고 주거 공간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든 이 뭐 우리나라의 교통 사정을 생각할 때 GTX에 지금가 시급하고 그런 면에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게 확정되고 또 중간에 완공되고 이런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배달 어플 많이 써서 음식 주문 많이 하시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많이 쓰실 텐데 착한 소비자도 물론 있습니다. 뭐 착하지 않아도 돼요. 평범한 소비자만 있어도 되는데 악질적인 소비자가 거기서 별점 괜히 안 주고 음식에서 뭐 나왔다 거짓말로 신고해서 환불받고 이렇게 좀 질 낮은 소비자들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 같아요. 배달 앱,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또는 상품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크게 세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달 앱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배달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있고 또 그 배달 앱에 들어가서 음식 같은 것을 제공하는 이런 음식 배달 업체, 음식 생산업체, 판매업체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약자는 음식 판매업자입니다. 음식 판매업자는 자기는 하나고 그래서 고객이 다수가 어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새우튀김 사건, 새우 3마리 중에 2마리가 색깔이 이상하다, 좀 돌려달라 하는 거 돌려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이 그 배달 앱 상으로 그 새우튀김 가게 음식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처럼 이를테면 제목이 지금 그 자막에 나온 것처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 쓰레기가 음식점 업체를 지청해서 새우튀김 업체를 쓰레기집으로 예를 들면 보는 겁니다. 그 자체를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 영업점 자체를? 영업점 자체를 없애달라는 이런 것을 이제 당할 때 음식을 만드는 음식 업체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쿠팡이츠에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번 새우튀김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 배달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배달업체들이 이런 데에 그냥 그 무작위로 노출이 돼 있다. 맞아요. 이런 면에서
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그래서 어떤 그 보완책을 마련을 했다면서요? 예, 일부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부에서는 예. 블라인드 처리를 일정 기간 해놓고 예. 이제 조금 어떤 일정 냉각 기간을 좀 갖는 거죠. 악성 댓글을 안 보이게 좀 가려놓는다.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그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림에 악성 소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배달업체 배달 앱들도 네.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상습적으로 이런 악성 글을 옮기는 사람의 IP를 추적해가지고 예.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해명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루고 있는데 그 속도가 그 개선의 속도가 아직도 음식 배달 업체나 이 앱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한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이 배달 앱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예.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이 잘못됐으면 그 불만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기업 공개 저희가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하면서 그 기업이 공모가를 우리 기업은 자체 평가에서 이렇게 높일 거에 해서 너무 공모가 높게 책정한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공모 가격이라는 게 네. 이제 그 주식 회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것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이제 공개를 할 때 처음으로 들어오는 가격, 아파트로 치면 이것을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해서 예. 분양가 상한제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 가격은 주식의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많은 회사들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고 있고요. 네.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공모주 좋다라는 그 소문만 들어와서 듣고 와서 그 가격이 높은지 아는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샀다가 크게 당하는 그런 어떤 공모가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크래프톤 공모가가 좀 높다라고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요. 예, 배틀그라운드 하나 갖고 있는데 저 크래프톤의 공모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NC소프트라든지 훨씬 오래된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도 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근거를 좀 더 밝혀라 해서 지금 연기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크래프톤보다 더 주목을 끌었던 카뱅이라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이죠. 네. 인터넷 은행도 이제 곧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가가 카뱅의 말대로 카카오뱅크 말대로 하면 저게 우리나라의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대형 은행들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예요. 예. 어떻게 자그마한 인터넷 회사가 그렇죠. 은행보다도 주가가 더 높아야 되느냐. 이래서 지금 어떤 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공모를 하는 입장에서도 공모 시장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네. 한꺼번에 돈을 좀 벌여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거위가 알을 좀 낳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거위 속까지 배까지 갈라먹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조금 적은 가격으로 시장을 키워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면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돼요. 그 공모가 근거를 좀 제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모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 이제 증권사하고 상의해서 정하는데요. 예. 비교 회사를 정합니다. 이 회사하고 가장 비슷한 회사가 어떻다, 어떤 회사다. 그 회사는 지금 PER 지수가 얼마다, PBR 지수가 얼마다 해서 우리는 얼마로 정했다 이런데 네. 예를 들면 클래프톤 같은 교수는 자기 그 비교 회사를 다른 게임 회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하지 아니하고 저 미국에 있는 디즈니 같은 IT 컨텐츠 회사를 비교한다면 그쪽은 가격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카카오뱅크는 국내 은행하고 비교해서 국내 은행보다 조금 덜 받겠다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국내 은행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이름도 알 수 없는 주가가 아주 높은 전 세계 몇 가지만 데려와서 우리는 이 회사하고 비슷하다. 네. 이래서 PBR 지수가 무려 7.4로 나왔는데 PBR 지수라는 게 예. 현재 공중분해를 했을 때 주가보다도
주가가 7배 반이나 높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도 공모주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공모주가 대부분 좋기는 합니다만은 예. 공모 가격이 적정한가 아니한가를 따진 다음에 네. 여기에 공모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카뱅 쓰세요? 카뱅 아직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저도 안 쓰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막 화내더라고요.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예.